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명절이 다 같이 좋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남편들한테는 홈 경기, 부인들한테는 어웨이 경기일 때가 많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쪽만 재미있다가 많은 명절은 꼭 뒤탈을 남깁니다. 해서 명절 뒤에는 의례,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게 지난해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건지 법으로 돈의 천태만상까지 들여다보는 이변의 이런 이변이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이네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명절만 지나면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네. 그 내외가 변호사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저희요. 네. 실제로 변론하듯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부부싸움에 그 변론이 반영이 된다고요?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약간만 재현을 좀 해봐봐요. 아유, 그거 네. 뭐 공유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듯이 네. 저희도 싸울 때 자연스럽게 변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자 부부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의 일본식 비속어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명절이 지나면 정말로 이혼율이 올라가나요? 사실 제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만 해왔는데 저도 이참에 조사하면서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설날과 추석이 지나면 이혼이 늘어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에 보니까 2월에 7,724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설날이 있는 3월에는 9,117건으로 늘었고 9월에 7,826건이 또 이제 추석 때 10월에는 548건 증가했어요.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증가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게 패턴으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나 밥 먹고 맞다 나 내일 이혼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쌓인 마일리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주된 갈등 사유가 뭡니까? 사실 아무 문제가 없던 부부가 온전히 명절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뭐 성격 차이라든지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잦은 갈등을 겪어오다가 이게 명절을 정점으로 해서 트리거가 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결정적 이혼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폭탄이 명절은 요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뭐 차례상 차리는 거,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의 액수 문제도 있고요. 용돈 액수를 좀 그렇죠. 달리하기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집도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가와 시가의 방문 순서 이거 항상 또 이슈고요. 또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만나면 우리 또 하는 거 있죠. 다른 가족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게 큰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는 뭐 고부 갈등에 더해서 장서 갈등까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자, 직접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혼을 참 많이 다뤄봤지만 당장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드리면 네. 이 집은 명절에는 항상 일가 친척 전원이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한 번도 안 빼고. 그런데 불참자는 있을 수가 없고요. 아이고.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랑 항상 여행을 간다는 것도 고역인데. 혹한기 훈련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명절 때 친정을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한 10년은 잘 참고 견뎠었는데 몇 번인가 이제 아내도 맞벌이 부부였는데 아내가 이제 직장 핑계로 명절 여행에 불참을 한 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다툼으로 번졌고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주된 이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남편이 명절 때 부인이 그 팀 스피릿 훈련에 한 번 빠졌다고. 예, 그거 한 10년 동안 갔는데. 2번 연속 10년 동안 가다가 2번 연속으로 빠졌더니 이제 이혼 연속을 걸었고 제가 아내 쪽 변호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판사님한테 그렇게 주장을 했죠. 시댁과의 명절 여행에 10년 동안 참석하다가 최근 한두 번 빠진 거를 이혼 사유로 드는 집안이다. 우리 의뢰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좀 사정을 봐달라 이렇게 제가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특수 케이스고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명절마다 가족들 다 모여 있는 앞에서 이제 시어머니는 뭐 요리다 뭐다 며느리 타박을 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 해드리면 뭐 요리를 안 배워왔다 누구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면박을 주기도 하는데 남편은 항상 뒤에 빠져서 방관만 하는 거죠. 근데 또 남편 입장에서 남편도 불만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명절 땐 아내가 고생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처가에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뭐 그랬는데 명절 하루만 좀 시댁에서 하루 먼저 자고 성묘도 좀 하고 하자고 하는데 그날 사정을 안 봐준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러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남편 나름대로 서운한 점 토로하다가 뭐 서로 싸움만 더해지고 결국 대판 싸움 뒤에 이혼 상담하러 오는 거죠. 야, 근데 사실 명절이 즐거우라고 만든 날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추수하고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1년 동안 고생했다. 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루 즐겨라 이런 날인데 이게 두 사람한테 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면은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절 연휴가 되면은 사실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게 가정폭력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실제로 명절 연휴에 이제 가정폭력 신고 또한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를 한대요. 수치적으로도 한 50%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명절 연휴에 발생한 가정폭력이 하루 평균 한 1000건쯤 되는데 보통 때보다 한 50% 높은 수치예요. 50%. 이게 가정폭력이 사실 이제 특정한 성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 안에서 명절 이후에 폭력이 발생한다.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은 스트레스가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매년 명절 때 다들 의례적으로 생각하셨던 그런 그렇죠.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명절의 이혼율이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예,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명절에 가족 간의 왕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뭐 저희 집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증후군 자체가 줄어들면서 명절 특수 이혼율까지 낮추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귀성 자제령이 내려진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이혼 건수가 실제로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많이 감소를 해왔고 2017년 이후에 실제로 이혼 건수는 해마다 증가를 하는 추세였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약 4% 감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와 명절, 이혼 이 세 가지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보통 분석한 의견들이죠. 코로나의 명절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시집이건 처가이건 가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때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밌는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추석 앞두고 성인 남녀 3,022명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을 했고 대신에 절반 이상이 53.9%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던 그 작년 조사에 비해서는 18%, 20%가 감소한 수치예요. 명절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그 수치가 네, 수치가 20%나 감소를 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변화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77.3%가 안 봐도 될 이유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줄었다. 아이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요. 그 해외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혼율이 늘었다 이런 결과도 있던데요. 맞아요. 이게 참 재밌는 점인데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는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라는 단어랑 이혼의 디보스를 합성한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혼 신청이 확 늘었대요.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하기로는 이동 제한 조치랑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가하고 이게 이혼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게 국내 상황이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식습관을 그렇죠. 살찐 사람은 빠지고 살 빠진 사람은 정상 몸무게로 살이 늘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정상화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대화도 많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근데 반대로 서구권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9 to 5를 잘 지키면서 집에서 적절한 시간을 있어 왔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반목이 심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든지 과유불급이네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파원에 같이 갔을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선후배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2, 3년을 특파원을 갔다 오면 겸상도 안 하는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코로나가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지수는 올렸지만 명절 스트레스는 줄여줬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친인척하고 멀어지는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코로나19로 한 지붕에 사는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가족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응답은 확 늘어났는데 비해서 친인척, 이웃, 절친한 친구와 멀어졌다는 응답은 훨씬 늘어서요. 가까워졌다는 응답보다 멀어졌다는 응답이 18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출해진다는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절 스트레스 이게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까? 사실 명절 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죠. 만약에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싸움 정도라면 이후에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대화나 이해, 배려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사님도 생각하고 뭐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게 트리거가 돼서 촉발된 그 이후의 일들, 도를 넘어선 모욕이나 폭언, 아까 잠깐 말씀하신 가정폭력 같은 네. 이런 싸움으로 번졌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충분히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족끼리도 그냥 남들한테 하는 정도만 인사치레하고 사회생활 하는 정도의 예의만 갖춰도 분쟁이 사실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판례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사실 이 명절이라는 이슈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참 많은 부분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하면 남편 쪽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90% 이상이 주장하는 게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예요. 뭐 사실 여부랑 무관하게 무조건 주장을 하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내 역할을 내가 이때까지 충실했다라는 증거를 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명절에 항상 시댁에 가서 뭐 제사를 지냈다라든지 네. 이건 참석했다는 증거만 제출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항상 판례 빠짐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표현이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거 참 이게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고 변호사가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소송을 시작한다는 건 사실 우리 경제방송이지만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이며 그렇죠. 너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법으로 돈을 얘기하는 이 코너에서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느냐. 네. 이혼 소송은 돈이거든요. 소송은 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게 싸울 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잘 아니까 더 잔인해지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좋자고 만난 사이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럼 이거 명절에 어디 갈 때마다 셀피를 찍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좋은 수도 팁입니다.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농담입니다. 다 좋은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쏘리하고 땡큐만 하셔도 우리 큰 문제 없다는 거 우리 말씀드렸죠. 오늘 이승훈 변호사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